요즘 북한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남북관계의 룰을 그냥 종이장처럼 구겨버리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알던 그 북한이 아닌 것처럼 말죠. 오늘 이 극적인 변화 뒤에 숨겨진 북한의 새로운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반도의 게임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또 무서운 신호탄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북한은 왜 이러는 걸까요? 수십 년이나 유지해온 대남 정책의 판을 왜 스스로 뒤집어 엎는 걸까요? 이건 그냥 감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아주 냉철하게 계산된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전략의 첫 번째 퍼즐, 바로 러시아부터 한번 맞춰보죠. 요즘 북한에게 러시아는 뭐랄까 정말 믿는 구석이 생긴 셈이에요. 더는 중국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다극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러시아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이용해서 자기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거죠.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북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푸틴이 그리는 더 큰 그림, 바로 다극화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미국 중심의 세상에 맞서 새로운 힘의 중심을 만들려는 이 거대한 흐름에 북한이 아주 제대로 올라탄 겁니다. 그럼 북한이 러시아랑 손잡고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 둘째,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확실하게 굳히는 것. 그리고 셋째, 미국을 상대할 때 쓸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손에 쥐는 것. 결국 살아남고 인정받고 힘을 키우겠다, 이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예전에 북한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고 서방 세계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훨씬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이제는 군사 안보까지 같이 가는 파트너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자, 북한의 게임판에는 러시아라는 강력한 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판을 한 번에 뒤집을 수도 있는 와일드 카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미국 대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이건 북한 입장에서 정말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에요. 거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걸 망칠 수도 있는 엄청난 도박인 거죠. 자, 그럼 뭐가 기회일까요? 일단 트럼프는 북한을 핵국가라고 부르는 등 기존의 틀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복잡한 실무 협상 다 건너뛰고 정상끼리 통 크게 합의하는 그런 파격적인 거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한미일 공조가 약해지면 북한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소리죠. 하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트럼프 특유의 비전략적 조바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성향을 말하는 거죠. 이러다 하노이 때처럼 아무런 성과도 없이 노딜로 끝나버릴 가능성 정말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이 이렇게 밖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단순히 외부 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안으로 골마 터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덮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어요. 지금 김정은 정권은 안에서 두 개의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문화 전쟁입니다. 남한 드라마, 케이팝 같은 한류가 퍼지는 걸 막으려는 필사적인 싸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심과의 전쟁이에요. 경제는 너무 어렵고 러시아에 군대 보낸다는 소문까지 도니까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잠재워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노력, 그러니까 한류도 막고 경제 불만도 잠재우려는 이 모든 행동은요, 딱 하나의 목표로 귀결됩니다. 바로 최우선 과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정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인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밖으로는 러시아와 트럼프라는 변수를 활용하고 안으로는 체제 결속을 다지고 이 모든 걸 합쳐보면 북한의 진짜 속내, 그들의 새로운 게임 규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전면전이라는 선은 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낮은 수위의 도발로 상대를 괴롭히고 야금야금 이득을 챙기는 아주 교묘한 전략인 거죠. 요즘 북한이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표를 보시면 북한의 현재 상황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안으로는 강력한 통제력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무너지는 경제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요. 밖으로는 러시아라는 기회가 생겼지만 국제 제재와 한미일 공조라는 위협은 여전하죠. 자, 이걸 다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네, 바로 2판 4판이에요. 어차피 잃을 것도 별로 없으니 차라리 더 세게 나가서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린 잃을 게 없어 하면서 막 나오는 상대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해법은 명확합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러시아와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한미일 동맹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안으로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바로 경제 문제를 정밀 타격해서 도발해봤자 손해가 더 크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북한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게임의 룰 앞에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낡은 전략이 과연 통할까요? 어쩌면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